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포토샵을 강의하게 될 신지숙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포토샵 CC는 다 깔아두셨죠? 그러면 포토샵 CC를 실행하면 처음 보이는 기본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파일, 편집, 이미지, 레이어, 문자, 선택, 필터, 3D, 보기, 창, 도움말 이렇게 메뉴들이 길게 바 형식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메뉴 바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왼쪽에 보시면 포토샵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을 모아둔 툴 패널이 있는데요. 이 툴 패널들을 각각 클릭해 보시면 위에 지금 뭔가가 계속해서 바뀌죠. 그죠? 이것은 바로 옵션 바라고 하는데요. 각각의 툴들은 자신만의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툴의 옵션을 여기에서 조절할 수가 있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은 툴을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경우 대부분은 옵션 바에 옵션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가 툴을 선택했을 때 그 툴의 옵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토샵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의 기본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작업은 내가 선택한 영역에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예쁜 아기가 보이시죠? 이 아이의 눈동자 색을 파란색으로 바꾸고자 할 때 무작정 붓을 들고서 파란색을 칠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기 눈을 동그랗게 선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파랗게 칠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눈동자 영역에만 칠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만약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란색으로 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이미지 전체가 파랗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토샵에서 어떤 명령을 주게 되면 이미지 전체에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포토샵에서의 대부분의 작업은 먼저 선택의 선행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중요한 만큼 포토샵에서는 여러 가지 선택 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가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딱 보고 나서 이 이미지는 여러 선택 툴 중에 이 툴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겠구나 하고 판단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포토샵 선택 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사각형 선택 도구와 원형 선택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 툴 패널에 보시면 왼쪽 상단에 작은 화살표 두 개가 보이시죠? 그것을 클릭하시면 툴 패널을 길게 한 줄로 보실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짧게 두 줄로 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편한 대로 보시면 되고요. 저는 크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짧게 두 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툴을 클릭한 상태에서 꾹 누르고 계시면은요. 그 안에 4개의 툴들이 묶여 있죠. 사각형 선택 도구, 원형 선택 도구, 단일행, 열 선택 도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맨 위에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선택하시고 아기의 얼굴을 사각형으로 선택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사각 선택 툴은 사각형 모양으로 선택할 때 쓰이게 됩니다. 아기의 얼굴에다가 클릭 앤 드래그 하시면은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선택한 영역에다가만 앞으로 모든 포토샵의 명령들이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선택한 것을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제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아무 것이나 클릭하게 되면 선택 해제가 돼요. 이번에 다시 한번 사각형으로 선택해 볼 텐데요. 정사각형으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앤 드래그 하시면 지금 어느 크기든지 상관없이
정사각형으로 선택되어지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Shift는 정사각형, 정원, 직선을 선택할 때 쓰이게 됩니다. 그럼 아기의 얼굴이 사각형으로 선택되었으면 이 부분을 복사에다가 새 종이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는 방법은 메뉴바에 편집 밑에 복사, 옆에 보시면 단축키가 컨트롤 C죠. 많이 쓰이는 메뉴의 단축키는 외워두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이번에 새 종이 여는 방법은 메뉴바에 파일 밑에 새로 만들기, 단축키가 컨트롤 N이죠. 보시면 폭과 높이가 보이시는데요. 내가 무엇인가를 복사하게 되면 그 복사한 크기의 폭과 높이가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이거 따로 건드리실 필요가 없고요. 다른 옵션들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확인 누르시고요. 복사한 것을 붙이는 방법은 편집 밑에 붙여넣기, 옆에 보시면 단축키가 컨트롤 V. 네, 아기 얼굴을 네모나게 선택해서 복사에다가 새 종이에 붙여넣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네, 다시 아기 이미지로 와서 선택 해제해 볼게요. 아무 곳이나 클릭, 선택 해제하고요. 이번에는 원형 선택 도구로 아기의 얼굴을 동그랗게 선택해 볼게요. 사각형 선택 도구를 꾹 누르면 바로 밑에 원형 선택 도구가 있죠. 그것을 선택하시고요. 아기의 얼굴을 클릭 앤 드래그, 그래서 동그랗게 선택을 할게요. 이때 키보드의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좀 더 잘 잡아줄 수가 있어요. 선택 영역을 상하 좌우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지금 키보드의 화살표 키로 이동하는 거는 선택을 제가 다 한 다음에 이동을 시켰죠. 근데 선택을 하는 도중에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스페이스 바를 같이 누르는 거예요. 그럼 저하고 같이 해볼게요. 다시 선택 아무 곳이나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하시고요. 다시 한번 클릭 앤 드래그. 이때 중요한 건 마우스를 손에서 놓으시면 안 돼요. 마우스를 손에서 놓으시면 그 순간 선택은 끝나버려요. 그래서 선택 도중에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마우스를 손에서 절대 놓으시면 안 되고요. 이때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선택 영역을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놓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손에서 떼고, 이때 스페이스바만 손에서 떼지 마우스를 놓으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다시 영역의 크기를 드래그 함으로써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이번에는 패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패더라는 것은 이렇게 옵션 바에 보시면 패더가 보이시죠? 패더라는 것은 가장자리를 깃털처럼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는 툴인데요. 패더는 값을 0부터 255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패더가 0픽셀이죠. 전혀 가장자리가 부드럽지 않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패더를 20으로 줘볼게요. 이때 내가 선택을 먼저 한 다음에 아무리 20픽셀 패더를 줘봤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옵션 바에서 패더를 주실 때에는 반드시 선택을 해제하시고 패더가 20이 들어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스페이스바를 이용하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클릭 앤 드래그 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손에서 떼지 말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영역을 이동, 다시 스페이스바를 손에서 떼고 드래그해서 영역의 크기를 조절해 주세요. 네, 지금은 패더가 20이 들어간 상태로 선택이 되어진 겁니다. 여기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복사에다가 새 종이에 붙여 볼게요. 복사하는 방법은 편집 밑에 복사, 컨트롤 C, 그 다음에 새 종이는 파일 밑에 새로 만들기, 컨트롤 N, 확인 누를게요.
붙이기는 편집 밑에 붙여넣기 컨트롤 V. 네, 가장자리가 20만큼 부드럽게 처리가 됐죠. 패더의 값이 클수록 가장자리는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다시 아기 이미지로 돌아와서요. 우리 선택 툴의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옵션에 보시면 4개의 아이콘이 앞에 보이시죠? 그 중에 첫 번째 아이콘이 선택되어져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아이콘은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 선택 영역의 추가인데요.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콘을 누르시고 마우스 포인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플러스가 붙었죠. 뭔가를 추가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상태에서 클릭 앤 드래그 하시면 기존에 선택해둔 영역에 새로운 영역을 더해서 추가하는 선택 추가입니다. 마찬가지로 키보드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시 첫 번째 아이콘을 선택하신 다음에 Shift를 눌러보세요. 그럼 마찬가지로 플러스 아이콘으로 바뀌면서 옵션에서는 두 번째 아이콘이 선택이 자동으로 되어지죠. 예, 선택 추가를 키보드의 Shift 키를 눌러서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를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고 마우스 포인터를 보시면 마이너스가 붙죠. 이번에는 무엇인가를 제외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상태에서 클릭 앤 드래그 하시면 기존에 선택해둔 영역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뺄 수가 있어요. 그죠? 드래그 하는 만큼 선택에서 제외가 되어지죠. 이거는 키보드에서는 Alt를 눌러서 간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옵션 바에 첫 번째 아이콘을 선택하시고 Alt를 눌러보시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포인터로 바뀌면서 선택 제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세 번째 아이콘이 선택이 되어지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이콘을 누르시고 마우스 포인터를 보시면 곱하기가 보이시죠? 이것은 교집합 부분만 선택하겠다라는 건데요. 기존에 있던 선택과 내가 새롭게 선택하는 영역의 교집합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가 없어져요. 이거는 키보드에서 Shift하고 Alt를 한꺼번에 누르시면 그죠? 다시 첫 번째 아이콘 선택하시고 Shift하고 Alt를 한꺼번에 눌러보세요. 그러면 곱하기 아이콘으로 마우스 포인터로 바뀌면서 클릭 앤 드래그 하시면 교집합 부분만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옆에 보시면 패더가 있죠. 패더는 아까 했듯이 가장자리를 깃털처럼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패더입니다. 다시 0픽셀로 바꿔 놓을게요. 네. 옆에 보시면 엔티 엘리어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뭐냐면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는 픽셀입니다. 픽셀은 작은 네모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각형이나 직선을 그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네모를 가지고 원을 그릴 때에는 한계가 있죠. 확대해서 보게 되면 계단 현상 같은 게 깨짐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원 두 개를 그려봤어요. 하나는 안티 알리아스를 적용시키지 않았고요. 하나는 안티 알리아스를 체크한 상태에서 그렸는데요.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미지를 확대해서 보고자 할 때에는 툴 패널의 맨 밑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의 돋보기 도구가 있어요. 그것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포인터를 보시면 플러스가 보이시죠? 확대하겠다는 뜻이에요. 클릭 앤 드래그 해서 보이시죠? 안티알리아스를 적용시키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계단 현상으로 보이고요. 안티알리아스를 적용시킨 부분은 이렇게 부드럽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티알리아스는 그냥 체크를 해 두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돋보기 툴을 두 번 클릭하면 100% 크기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 Alt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돋보기로 바뀌시죠. 클릭하게 되면 이미지를 더 작게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돋보기 옆에 손바닥 툴 보이시죠? 손바닥 툴로 이렇게 밀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돋보기 툴은 메뉴바에도 있는데요. 메뉴바의 보기 밑에 보시면 확대 할 수 있고요. 축소, 화면 크기에 맞게 조정할 수가 있고요. 100%, 그다음에 200%, 2배 크기, 인쇄했을 때의 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옵션 바에 이제 스타일을 보시면 지금 옆에 표준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표준으로 놓고 사용을 하신 건데요. 이 표준은 원하는 만큼 내가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을 자유롭게 지정을 할 때 표준으로 하고요. 꾹 눌러보시면 두 개가 더 있는데요. 고정 B가 있어요. 고정 B는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지정해서 선택 영역을 만드는데요. 옆에 보시면 폭과 높이가 지금 1대1로 돼 있죠. 1대1이면 정원이나 정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겠죠. 클릭 앤 드래그 하시면 어떤 크기에서든지 간에 지금 정원으로 밖에 선택이 안 되죠. 비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2대1로 바꾸면 직사각형이나 타원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고정비 밑에 크기 고정을 선택하시고요. 사각형 툴로도 한번 해볼까요? 사각형 선택 윤곽도구 선택하시고요. 이것을 크기 고정으로 선택하시고 폭과 크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를 주세요. 주신 다음에 클릭하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크기로만 선택이 되어지죠. 근데 여기서 어떤 학생은 이제 옵션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 저는 왜 드래그가 안 돼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럴 경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옵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보라고 하셨죠. 내가 자유롭게 클릭 앤 드래그해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표준으로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